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관심 종목 탑10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반도체는 정말 돌아온 것인가? 시장 반등은 어디까지? 이제 시대가 위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엔드 코로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또 여기에 맞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장 관심 종목 10종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렛츠고. 네, 1번 질문은 반등의 강도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이 장이 반등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와 논리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 고점이 3,316이었습니다. 그리고 14%가 빠져서 2,901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50% 정도, 7% 상승해서 약 3,150, 3만이 3,150 정도가 반등의 맥스이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예상이지만, 펀드 매니저 생활 30년 동안에 쌓은 어떤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직관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주에 3,050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1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반등은 맥스는 3,1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3,100 정도 오면서부터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 코스피의 주요 하락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 점들이 찍힌 게 과거 코스피가 하락을 한 시기들이었는데요. 이 시기들이 몇 프로 정도에 빠졌으며, 네, 그 이후에 반등은 어느 정도 왔는가, 이것을 계산한 건데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 8번 정도 하락이 왔는데 2012년부터 거의 뭐 평균 한 10에서 12%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반등은 보통 2개월에서 2.2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수익률은 뭐 한 3분의 2 정도 그 사이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좋은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4개월째, 7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4개월째 맞았는데요. 한 14% 빠졌는데, 반등은 약 1에서 1.5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연말까지 반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클리어하죠. 얻어맞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얻어맞았다는 것이죠. 예, 미리 얻어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가는 편할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반등은 14% 빠졌으니까 7% 정도 반등이 3,150, 이 정도가 반등이 어느 정도 1차 목표 수준일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의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해결되기 시작하는 문제. 네, 테이퍼링. 이미 이제 타임 스케줄을 짰죠. 네, 스케줄이 나왔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0억 불이었던 채권 매입 금액을 50억 불로 줄이는 그 스케줄.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부터 뭐 이런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오히려 페드가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스케줄을 보여주는 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미래를 예측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포인트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은 이제 우리에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최근에 지금 물가의 주 원인이 공급망 차질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이제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보고 있다가 경기가 혹시 죽을까 봐 싱가포르, 한국, 브라질 등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혜처인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네, 확장 정책을 쓰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내년에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는데 얘들은 정치적 슬로건이 더 중요합니다. 네, 빈부의 격차라든지 환경 문제,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 경제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물가는 생각보다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제는 뭐 하락에서 옆으로 좀 찌글찌글 하다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도 공급망 해결에 발벗고 나섰죠. 네, LA 롱비치항을 24시간 동안 7일 내내 여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네,
금리를 보겠습니다. 금리가 두 가지로 지금 분리돼서 나타나는데요. 단기금리는 상승을 하고 장기금리는 하락을 하는데,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쪽에 움직임을 많이 받고 장기금리는 경기 전망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예상들을 많이 하는 거죠. 대신 페드라든지 이쪽에서 통화정책에서 오르니까 이건 2년짜리는 오르는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안정을 찾는 모습은 향후에 금리 문제로 그렇게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의 10월 30일 날 마지막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역사적으로 타결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적든지 다시 키우든지, 그러나 해결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에서도 언급한 공급망 차질 문제입니다. 위코로나로 급속히 일터 복귀가 이제 전망되죠. 그렇죠? 네. 미국이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부족하죠. 일할 수 있는, 네. 롱비치항이 24시간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아시아, 인도 등에서도 급격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든지 코로나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아주 괴로움에 빠뜨렸던 원자재 가격인데, 이제 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하죠. 네, 80달러를 넘어서 이제 90달러에 도전하는데, 이 이익 차원에서 100달러는 큰 벽이 있으면 90달러가 넘어가면 이익 차원에서 다시 매도를 한다든지 이익 차원에서 나설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수급이 살아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킨 것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노동자들이 많이 부대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것들, 광산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코로나로 막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좀 수그러뜨리면서 문제들이 해결돼가는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에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헝다 문제는 여전히 이제 변수에서 상수로 가버렸습니다. 기업 고유의 단독 문제로 가버렸습니다. 중국 문제로 비화되지 않죠. 글로벌 시장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전력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전기료를 20% 인상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를 20% 인상을 하면 그동안 문을 닫았던 석탄광산들이 문을 엽니다.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쓰면서 공급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들이 차츰 해결의 방향으로 틀고 있다. 이게 다음 주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어져서 올 연말까지 주가를 한 번 더 바닥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부스트 샷으로 작용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급속하게 옮겨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올 21년에 230조 정도의 기업 실적을 전망하고 이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거의 300조 시대가 갑니다. 250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갈 시대가 됐다. 시기가 됐다. 이제 정부의 힘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네, 자생력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의 힘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학원의 힘이 아닌, 선생님의 힘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핸드폰을 끄고 실력으로 승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또 과거 경험상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가 더 상승력이 오래 갔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PBR 1.1배가 항상 바닥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10년 전 2010년에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네, 이렇게 PBR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금융위기를 헤쳐가는 상황에서 1.3배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2011년에 유럽 금융위기라든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 등으로 다시 글로벌 증시가 빠졌죠. 이때 우리나라가 바닥을 쳤을 때 PBR이 1.1배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이 바로 PBR 1.1배 단기 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제
가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조정이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PBR 퍼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10.1배로 거의 낮은 수준, 역사적 낮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배는 우리의 마지노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200조, 230조의 수익을 내고 수출이 견고하니 버텨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나라에서 퍼 10배는 정말 낮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주는 좋은 투자 포인트이자 펀드멘탈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저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이기도 하죠. 네, 두 번째 우리의 퀘스천은 반도체는 정말 돌아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이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죠. 네, 2021년 오거스트 8월에 트렌드포스라는 대만의 반도체 조사기관에서 내년에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이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부터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이제 빅사이클은 없는 것인가, 사라진 것인가, 꼬꾸라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이 거꾸러졌는데요. 이제는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 이라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서울가젯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께서 만드신 블로그에서 제가 잠깐 따왔는데요. 먼저 출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가젯님. 잘 쓰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P와 Q의 싸움인데 항상 P가 먼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다 빠지면은 이제 문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Q입니다. 역사상 반도체 가격은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커머더티, 일반 커머더티화 되는 거죠. 스페셜 커머더티에서 일반 커머더티화 되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는데 문제는 가격이 빠지면서 Q가 증가한다는 거죠. 반도체가 범용으로 가격이 싸니까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또 고급 사양으로 바뀌고 또 시장 니즈와 또 고객들의 수요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Q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이 Q를 억압하고 막았던 게 PC 반도체, PC에 있었습니다. PC 수요가 늘다가 이제 주는 거죠. 노트북 수요도 늘다가 줄고. 그런데 이 Q를 대신할 그 무엇? 이게 데이터 센터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재고 축적을 많이 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Q를 늘릴 그 무엇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무엇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폴더블일 수도 있고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뭔가가 이 Q를 늘릴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역사상 반도체 가격이 빠졌다고 반도체 업황이 죽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그 Q를 찾는 게 언제 올 것이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와이즈한 임팩트, 인사이트 싸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가정을 보고 있는 원인은 매도 확증 평양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요인이다. 우리가 반대편 매수 쪽에서 매수 확증 평양을 한번 겪었죠. 올라갈 것이다.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데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매도 리포트를 내도요. 네, 가격을 낮추고 반도체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데 이것도 확증 평양의 위험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다가 다시 반대로 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단기 전망틀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런 전망에만 지나치게 맹신하는 또는 투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수급 변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면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확증 평양은 참 위험하다. 이 확증 평양이 매도 쪽으로 쏠리고 있을 때 반대를 생각하는 그런 와이즈한 투자 전략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호재는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계속 악재만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내년이 전망이 안 좋을 거다 여러 이제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는데 호재는 없는 것인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나노 G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아주 미세 공정, 최첨단 공정에서 삼성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하고 골 때리는 게 삼성이 5나노 시장에서는 TSMC 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급속하게 3나노 시장으로 자기의 모든 주력을 넘어갔죠. 그래서 TSMC를 한 단계 위에서 더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최근에 수율이 잡히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GA 방식의 3나노 공정을 내년 상반기에 2나노 공정을 2025년에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GAA는 기존 핀팩 기술보다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저전력 고효율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과 TSMC는 계획대로 2025년에 2나노 경쟁을 펼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2024년에 2나노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혀 2나노 공정에서 이제 3파전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경쟁도 치열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아주 고가 제품으로 많은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이 셋 중에서 또 피 터지게 싸운 사람들이 또 과점에서 먹는 거죠. 시장이 커지는 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양산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 못 박아서 세계 최초 3나노 타이틀은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3나노 공장에 사활을 걸어온 상황이다. 현재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52.9%, 삼성전자가 17.3%, UMC가 17.1%, 글로벌 파운드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격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죠. 네,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네, 테슬라 물량이 TSMC로 간다. 엔비디아 물량이 TSMC로 간다. 이 이야기가 들렸는데 삼성 쪽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은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거죠. 반면에 AMD 물량이 또 삼성으로 쏟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컨 티어에 있는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이미 TSMC는 다 차 있기 때문에 공장이 그 나머지에 있는 공장들을 삼성이 또 다 받아먹을 상황도 있습니다.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 다양한 호재도 많습니다. 반도체 구매 리드 타임이 21.7주로 확대가 됐다. 네. MCU 칩을 인도하는데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데 21.7주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2017년 데이터 수집 시작 이후 최대치로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러면은 물론 뭐 Q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프라이스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다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두 번째는 미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반도체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에서 YMTC라든지 JIHC 등 D램도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데 이는 국내 장비 업체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애플의 반도체 칩이 쇼티지가 나면서 아이폰 생산량을 줄였는데 삼성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폴더블폰을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이런 쪽에서 제품 부품 조달에 아주 사활을 거는 거죠. 네. 삼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휴대폰 생산 목표를 3.2억대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2.4억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2년 만에 원상 복귀한 거죠. 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위드 코로나로 베트남 호지민 인근 가전 복합단지 공장 운영을 즉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죠. 네. 70%까지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SDC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 태블릿과 노트북 PC 탑재될 중형 OLED 출하량을 1000만 대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올해보다 60% 증상 전망이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어제죠.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OLED 관련된 이녹스 첨단소재 등 OLED 관련 주식들이 아주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좀 지속적으로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닌텐도가 드디어 OLED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네, 고급화 시키는 거죠. 전부 물량을 삼성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티에 하지만 반등의 변화와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너무 쫄 필요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반도체는 돌아오기 시작했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반도체가 시장의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그래프가 아니 모양 그림은 제가 우리 유튜브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 다음에 우리 블로그 친구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피카소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 이건 붙여놔야죠.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사진과 그림을 붙여놓고 각각의 공정에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속해 있는가를 눈으로 보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테스가 증착장비에 속한지 연마장비에 속한지 K시대기 CMP로 연마장비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정장비에는 뭐가 속하는 건지 코미코, 아이언스, 오니큐엔시,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런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그림과 프레임워크와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카페나 블로그 친구들은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고 붙여놓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제 유튜브 친구들도 이것을 잘 인쇄해서 잘라 붙이게 하셔서 책상 위에 딱 붙여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후공정,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네, 꼭 그림을 붙여놓으시고 열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담론은 윗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로 시장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발 앞서야 되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은 좀 빠르고 반 발짝 앞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 코로나, 이게 지겨운 거죠. 네, 엔드 코로나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산업, 어떠한 기업, 어떠한 종목이 갈지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뒷북치고 남 설거지만 하시다가 끝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새로운 경제 반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먹는 치료제가 게임판을 바꿀 거죠. 네. 4차 유행. 다시 이제 겨울에 좀 올라올 겁니다. 또 봄에 빠졌다가 백신 이제 부스터 샷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결국은 위 코로나에서 한 발 더 가서 이제 엔드 코로나가 되는데 이 시간, 단축된 시간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욱더 많은 치료 기술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니까요.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비가 되고 집단 면역도 훨씬 빨라지고 이런 면에서 이제는 위 코로나가 아니라 엔드 코로나로 시각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각은 2022년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시장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3분기에 급속하게 뭔가 전환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70%에 올라왔으면서 이 코로나로 갈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엔드 코로나로 갈 겁니다. 시각은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엔드 코로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엔드 코로나 이동은 새로운 경제를 탄생시킬 것이다. 과거와 다른 어떤 경제 동향. 저는 집콕 문화와 오프라인 문화가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 라인이 등장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저만 그렇게 예측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단순한 오프라인 시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이제 언터치, 이러한 비대면의 시장도 아닐 겁니다. 비대면과 대면이 합쳐지면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 문화, 소비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과거와 다른 대박 상품이 나오고 대박 소비 트렌드로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2022년으로 가야 됩니다. 연말의 투자 시기에는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급속하게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수혜 업종을 좀 찾기가 핵심인데 일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뭐 살짝 끼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도 이제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겨워요. 지겹다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움을 찾기로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던 반도체가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네, 최근에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타버스입니다. 네. 2022년은 메타버스의 시대이다.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는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다음 주에 이제 나로에서 우주항공 발사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 오징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오징어 게임 다음에 뭐가 나올까? 네. 지리산이 재미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면서 한 방 얻어맞았죠. 네. 그 무엇이 또 나올까? 네. 이 보복소리가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행 쪽으로 흘러갈까? 항공? 먹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봐서는 다른 새로운 보복 소비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점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고 다음에 그동안 백신에 눌려있던 세포치료제, 항암 관련 시장이 새롭게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저는 뭐 올 연말까지 이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럼 뭘 사야 돼? 다음 주에는 내가 뭘 관심을 갖지? 이 점이죠, 그렇죠? 이걸 결론으로 앞쪽을 빼놓으려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을 빼놨습니다. 이건 추천 종목이 아니라 저의 관심 종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사고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저를 감독원에 고발하거나 네, 댓글로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제가 중요한 건 자이언트 스텝하고 바이브입니다. 네, 하이브죠. 바이브가 아니라 하이브. 오빠들이 공연을 갑니다. 네, LA로 공연 가죠. 네,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의 선두주자. 왜 메타버스가 뜰까? 네, 우리나라 컨텐츠 게임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컨텐츠, 게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오징어 게임이 그 시대를 열어놨는 거죠. 그렇죠? 네. 바이브 컴퍼니, 디지털 트윈상. 실질적으로 가상 세계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려서 가상으로 돌려보는 디지털 트윈의 세계. 복사를 떠서 보는 세계. 바이브 컴퍼니 5만원 뽑는 목표 가격. 한세 실업. 이 코로나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 3만원 목표 가격 봅니다. 카카오. 저는 바닥 쳤다고 생각하죠. 모든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15만에 도전을 하고 17만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 것 없고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나 네이버를 강추합니다. 다음에 FNF. 네, MSCI 11월에 지수가 편입되죠. 10월 말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편입되면 던져야 됩니다. 네, 한 100만 원까지 봅니다. 골프장. 카카오와 골목상권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카카오가 우리 스크린 골프 시장까지 들어오기 힘들죠. 네, 수익과 영업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죠. 아니 이렇게 위 코로나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거 아니냐, 스크린 골프를 하지 않고 아닙니다. 요즘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0점 조종을 하고 갑니다. 서로 상생의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큐가 늘어나죠. 클래시스. 네, 얼굴에 좀 뭔가 예쁘게 만들고 꽃단장 해야 되죠. 네.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비대면으로 이제는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또 겨울 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푸드나무. 네, 꾸준한 영업 성장과 수익성이 있는 거죠. 네. 닭가슴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매 분기 매출액이 500억씩 찍히는 거죠. 네, 저는 5만 원 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익 P&E. 전기차 많이 팔면 뭐합니까? 충전장치가 있었죠. 깔아야 합니다. 원익 P&E 5만 원까지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오빠들이 공격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 관심 종목, 10종목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한세실업, 카카오, FNF, 골프존, 클래시스, 푸드나무, 오닉피엔이, 하이브. 네, 주말에 관심 종목이 넣고 여러분들이 더 깊은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목 터지라고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뭐라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즐거운 주말을 응원합니다. 눈물 나도록 멋진 가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